논문은 2023년 트리플 AI에서 발표된 널리지 그래프를 위한 라이프롱 임베딩 러닝 방식에 대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양한 실제 도메인에서 생성되는 널리지 그래프의 경우에는 스태틱하지 않고 시간에 따라 동적으로 변화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널리지 그래프 임베딩 방식의 학습 방식의 경우에는 스태틱한 그래프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시점에 있는 그 모든 데이터를 다시 재학습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또 파인 튜닝만 사용하는 것은 기존의 정보가 소실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난리지 트랜스퍼를 위해서 그 인덕티브 방식의 그 임베딩 방식들이 많이 제한되어 왔는데 이것도 그 날리지 트랜스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새로운 지식에 대한 학습이나 그리고 그 기존 지식의 업데이트는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따라 동적으로 변화하는 날리지 그래프의 임베딩을 효율적으로 학습하기 위해서 LKEC라는 모델을 제안하였습니다. 인간의 학습 방식을 바탕으로 제안되었고 그 기존 지식을 유지를 하면서 새로운 정보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자들은 두 가지 챌린지를 언급을 했는데 첫 번째는 그 새로운 정보에 대한 학습과 그리고 기존 정보에 대한 전이 이 두 사이의 밸런스이고 두 번째는 그 이제 기존의 유즈풀한 널리지를 유지를 하면서 그 기존 지식을 어떻게 업데이트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챌린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LKG에는 그 세 가지 요소가 제한이 되었는데 이 첫 번째는 마스크된 케이지 오토인코더이고 두 번째는 그 임베딩 트랜스퍼 전략, 마지막 세 번째는 임베딩 레귤러라이제이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그 제안하는 모델을 살펴보기 전에 약간 그 배경 지식이 몇 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날리지 그래프는 시멘틱 네트워크라고도 불리고 또 이 날리지 그래프의 경우에는 여러 개의 엔터티와 이 엔터티 사이의 릴레이션십으로 표현됩니다. 이제 여기서는 그 기존의 노드와 노드의 프로퍼티로 구성되어 있는 기존 그래프와 달리 이 팩트라는 유닛이라는 개념이 존재를 하는 이 팩트라는 개념이 존재하는데 이 팩트는 서브젝트와 프리디케이트, 오브젝트 이 세 가지 트리플렛으로 구성된 그 달리지 그래프의 기본 단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서브젝트와 오브젝트는 여기 아래 그림처럼 각각 엔티티를 의미하고 이 프리디케이트는 이 두 사이의 그 릴레이션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서 인트로덕션에서 리얼월드 날리지 그래프의 경우에는 다이나믹하게 업데이트 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동적으로 변화하는 특성을 제대로 캡처하기 위해서 다이나믹 임베딩 방법론들이 많이 제한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론은 그 다이나믹하게 그 변화하는 특성만 capture하기 위해서 그 제한되었고, 또 그 기존 지식에 대해서 그 부분적인 리트레이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금 약간 이러한 그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이와 달리 그 제한하는 LKG의 경우에는 리트레이닝을 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동적으로 변화하는 데이터 인베딩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캐터스트로픽 프로게팅을 해결하기 위해서 라이프롱 러닝이라는 방법론이 많이 제한되어 왔는데 이거는 이제 컨티뉴어 러닝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이 라이프롱 러닝은 다이나믹 아키텍처랑 레귤러라이제이션 기반 그리고 리허설 기반 모델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저자들은 이제 그 다이나믹하게 변화하는 날리지 그래프를 그로잉 날리지 그래프라고 정의를 하였고, 이 그래프는 여러 개의 스냅샷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스냅샷은 그 팩트와 엔터티, 그리고 릴레이션 셋,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정의됩니다.
그리고 이 각각에 대해서 그 특정 시점과 그 이전 시점 사이의 그 변화를 새로운 정보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팩트셋의 경우에는 서브젝트와 오브젝트 엔터티와 그리고 릴레이션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 제안하는 모델은 이제 라이프롱 러닝 기반 널리지 그래프 인베딩 모델인데 이를 위해서 몇 가지 수식을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 현재 시점을 i1, i-1이라고 정의를 하였고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는 시점을 i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어, 그, 이 모델과 엔터티 그리고 릴레이션셋 등을 정의를 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즉 결과적으로 생성되는 모델은 AMI로 정의됩니다. 뭐 라이브러리 러닝에서도 이 링크 프리딕션이 수행될 수 있는데 이것도 그 기존 링크 프리딕션과 유사합니다. 여기서는 날리지 그래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서브젝트와 오브젝트 엔터티를 예측하는 태스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저자들은 그 학습과 평가를 위해서 이 팩트셋을 세 가지 데이터셋으로 스플릿을 하였는데 그 트레이닝 셋과 밸리데이션 셋은 이제 러닝 과정에서 사용되고 테스트 셋의 경우에는 전체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전체적인 학습 성능을 평가하는 데 사용됩니다. 네, 제안하는 모델인 LKG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다이나믹 임베딩 메소드와 달리 이전 데이터를 사용해서 리트레이닝을 할 필요가 없고 또 기존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유지하면서 효과적으로 난리지 트랜스퍼를 수행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마스크된 케이지 오토인코더와 임베딩 트랜스퍼 전략, 뭐 라이트웨이트 레귤라이제이션 이렇게 세 가지 주요 구성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은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먼저 마스크드 널리지 그래프 오토인코더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기존에 제한된 그래프 MA라는 그 그래프 데이터셋에 대해서 제한된 그 마스크드 그래프 오토인코더라는 그 모델인데 이 구조를 바탕으로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임베딩 리컨스트럭션을 위해서 마스크된 서브 그래프를 인풋 그래프로 사용을 하였는데 그 여기서 이제 이퀘이션 1에서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그 서브 그래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생성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만약에 그 하나의 엔터티에 대한 임베딩을 얻고 싶다면 그 엔터티가 그 속해 있는 그 모든 팩트들을 모두 합친 하나의 그래프를 그 서브 그래프라고 정의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릴레이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서브 그래프를 생성한 다음에 그 MA의 인풋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MA에 대한 로스 펑션을 이퀘이션 2와 같이 정의를 하였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토 인코더 구조에서 인코더로는 이제 두 가지 트랜지션 펑션을 사용을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기존의 트랜스 E라는 모델의 개념을 가져와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 트랜스 E는 날리지 그래프 인베딩 방법론 중 하나인데 여기서는 그 릴레이션 인베딩을 트랜스레이션 벡터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기존 모델에서 제한된 개념을 바탕으로 그 서브젝트 엔터티와 릴레이션 인베딩에 대한 두 가지 펑션을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그 엔터티와 릴레이션 인베딩을 각각 구할 수 있는 공식을 먼저 이퀘이션 3와 4로 정의를 하였는데 이 두 가지를 보시면 그 그러니까 모든 스냅샷에 해당되는 모든 데이터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이러한 특징은 그 라이프롱 러닝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 평균 임베딩을 근사하는 방식을 사용을 해서 그 이퀘이션 5와 6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식이 최종 인코더 공식입니다. 그리고 그 이제 각 스냅샷에 대해서는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학습과 그리고 이제 학습된 그 기존의 파라미터를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앞서 사용한 그 트랜스 이 모델의 개념을 또 한 번 적용을 하였는데
이를 바탕으로 로스 펑션을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인베딩 트랜스퍼 전략입니다. 이전 시점의 데이터들에서 새로운 데이터로의 전위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퀘이션 8과 9으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베딩 레귤러라이제이션인데 여기서는 L2 레귤러라이제이션 개념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레귤러라이제이션 웨이트 메소드를 이제 새롭게 정의를 하였는데 그 기존의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면 너무 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조금 더 경량화를 할 수 있도록 이퀘이션 11과 같이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각 스냅샷에 대해 한 번만 웨이트를 업데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러닝 오브젝티브 펑션은 이퀘이션 12와 같이 앞서 정의한 세 가지 로스 펑션으로 그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컴플렉시티에 대한 분석을 진행을 하였는데, 먼저 타임 컴플렉시티의 경우에는 그 기존의 파인 튜닝에 덧붙여서 그 오토인코더와 인베딩 레귤러라이제이션에 대한 로스를 계산하는 과정이 추가되기 때문에 그 타임 컴플렉시티도 이와 같이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 컴플렉시티도 이 마지막 식과 같이 표현을 하였는데, 저자들은 이러한 그 컴플렉시티가 파인 튜닝과 거의 유사하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실험 파트입니다. 그 기존의 날리지 그래프 데이터셋을 사용을 해서 그 총 네 가지의 데이터셋을 새롭게 생성을 했는데 이 네 가지 데이터셋은 먼저 엔터티와 릴레이션, 세 번째는 팩트, 마지막 하이브리드 이렇게 네 가지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 데이터셋에 대해서 스냅샷을 총 다섯 가지를 생성을 했는데 이 총 세 가지 스텝을 통해서 생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제일 첫 번째 스냅샷을 정의하는 과정인데, 그 기존의 전체 그 팩트셋에서 랜덤하게 10개의 샘플링을 한 다음에 이것을 그 1시점1의 그 팩트셋으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엔터티와 릴레이션셋도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이브리드와 나머지 세 개가 각각 다른 방식을 통해 그 스냅샷에 따라서 데이터를 확장을 하는데, 먼저 엔터티와 릴레이션, 팩트 이 세 가지의 경우에는 그 언신 엔터티와 릴레이션을 그 이전 시점에 그 각각의 셋에 대해서 확장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하이브리드의 경우에는 그 엔터티와 릴레이션, 팩트 이 세 가지가 유니폼하게 샘플링이 수행됩니다. 이제 다섯 가지 스냅샷이 다 생성이 되면 이제 각각에 대해서 트레인 셋과 밸리데이션 셋 그리고 테스트 셋을 그 나눠야 되는데 각각의 비율은 3대 1대 1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 슬라이드에 있는 테이블이 전체적인 데이터에 대한 통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교 대상으로 총 12가지의 비교 대상을 사용했는데 우선 여기서 베이스 모델은 트랜스 E라는 모델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베이스라인 모델과 그리고 두 가지의 인덕티브 모델, 뭐 두 가지의 다이나믹 아키텍처 모델, 뭐 두 가지의 레귤러라이제이션 기반 모델,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가지의 리허설 기반 모델, 이렇게 12가지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인덕티브 모델의 경우에는 그첫 번째 스냅샷에 대해서만 모델이 훈련이 되고 그 이후에 날리지 트랜스퍼를 위해서 네이버 애그리게이션을 사용을 해서 그 기존에 이렇게 새롭게 관측된 엔티티에 대한 인베딩을 획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 때문에 이후에 설명드린 실험 결과에서 성능 저하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밸류에이션 매트릭에 대한 그 설명인데 우선 링크 프리딕션 태스크를 수행을 하였고 매트릭 2에 대한 어큐러시를 측정하기 위해서 추천 시스템의 평가 지표로 많이 사용되는 AMR과
히츠K 이 두 가지를 히츠K에서 세 가지를 해서 총 네 가지 매트릭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MRR의 경우에는 그 처음으로 등장하는 선호 아이템이 몇 번째 위치하는지를 나타내는데 여기서는 그몇 번째인지를 그대로 사용하면 뒤에 위치할 수 높은 값을 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역수를 취해서 계산합니다. 그리고 이 히츠라는 매트릭의 경우에는 K개의 추천 중에서 그 이렇게 원래 원래 있어야 될 아이템이 몇 개가 있는지 측정하는 결과입니다. 여기서는 그 랭크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즉, 그 다음에 널리지 트랜스퍼에 대한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FWT와 BWT 이렇게 두 가지 지표를 도입을 하였습니다. 이 각각의 지표는 높을수록 더 좋은 성능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사인 코스트에 대한 평가 지표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제 링크 프리딕션에 대한 성능 평가 결과입니다. 전반적으로 제한하는 모델인 LKG가 높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일부 경우에 대해서는 리트레이닝을 한 결과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리트레이닝의 경우에는 그, 어, 다른 베이스 이 두 가지 모델과 비교를 하였을 때 릴레이션 셋과 하이브리드 셋에서 더 성능 차이가 훨씬 더 많이 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이유로 그 저자들은 그 릴레이션과 하이브리드의 경우에는 그 새롭게 관측되는 데이터가 훨씬 더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기존의 다른 두 가지 베이스라인 모델이 이러한 것을 잘 포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PNN의 경우에는 팩트 데이터셋에서는 좋지 않은 성능을 보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그 새로운 데이터와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가 적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설명은 그 이 PNN이라는 모델 구조의 특성을 고려해서 이렇게 설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스냅샷에 따른 MRR 값의 변화에 대한 결과인데 전반적으로 학습된 지식을 잘 유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날리지 트랜스퍼에 대한 성능평가 결과인데 우선 제한하는 그 모델의 경우에는 인베딩 트랜스퍼 전략을 사용하기 때문에 LKG가 다른 비교 대상들에 비해 FWT가 더 높습니다. 그리고 인덕티브 모델의 경우에는 첫 번째 스냅샷에 대해서만 훈련을 하고 그 네이버후드 레귤레이션 사용해서 트랜스퍼를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 기존의 인베딩 값을 업데이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피규어 4와 같이 성능 저하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BWT의 경우에는 모든 경우에 대해서 다 네거티브한 밸류를 보이는데 이렇게 네거티브한 값을 가지는 이유는 학습된 기존 널리지의 오버라이팅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LKG는 BWT에서도 인베딩 레귤러라이제이션을 통해서 그 학습된 기존 지식을 잘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BWT 점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러닝 이피션시에 대한 결과입니다. 여기서도 LKG가 가장 효율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특히 마지막 스냅샷에서는 그 제일 성능이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는, 이렇게 결과를 보이는 이유는 그 인베딩 트랜스퍼 전략을 통해서 새로운 팩트에 대한 학습 속도를 조금 더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스냅샷에 따라서, 그러니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성능이 훨씬 더 좋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에볼레이션 스터디입니다. 먼저 파인 튜닝, 오토 인코더, 인베딩 트랜스퍼 전략, 그리고 레귤러라이제이션에서 네 가지를 각각 소거를 하면서 각각을 이렇게 제거를 하면서 성능을 평가를 해보았는데 우선 파인 튜닝을 그 수행하지 않았을 때는 이 파인 튜닝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능이 크게 저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베딩 트랜스퍼 전략을 통해서 그 트랜스퍼가 충분히 잘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수행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토 인코더와 레귤러라이제이션의 경우에는 이 두 가지를 각각 수행하지 않았을 때 성능 저하가 발생을 하는데, 어, 이를 통해서 이 두 가지에 대한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베딩 트랜스퍼 전략의 경우에는 그 수행하지 않았을 때 오히려 더 성능이 향상되는 결과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엔터티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다 사용하였을 때는 0.234라는 MRR 수치를 보이는데 인베딩 트랜스퍼를 수행하지 않았을 때는 조금 더 향상된 수치인 0.24를 보입니다. 이러한 이유로는 그 엔터티가 스테이블한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좀 새롭게 나타나는 엔터티가 많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좀 성능 저하가 보인다는 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릴레이션과 하이브리드에 대해서는 성능 저하가, 제거를 할 때 성능 저하가 많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팩트 데이터셋의 경우에는 이 인베딩 트랜스퍼를 수행하지 않았을 때 그 풀 모델과 거의 성능이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그 모델이 인베딩 트랜스퍼를 수행하지 않아도 그 난리지를 충분히 효과적으로 캡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난리지를 유지하면서 효과적으로 난리지 트랜스퍼를 수행할 수 있는 라이프롱 난리지 그래프 인베딩 모델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제안하는 세 가지 구성 요소를 통해서 캐타스트로픽 폴게팅의 문제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을 실험을 통해 보였습니다. 뭐, 특히 그 기존의 라이프러닝 그 방식과 다이나믹 인베딩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실험에서는 그 5가지의 스냅샷만 사용을 해서 좀 더 긴 기간에 대해서 결과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4가지 데이터셋과 5가지 스냅샷 모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음, 그 9페이지에서요. 네. 여기에서 마스크드 오토 인코더는 이 오토 인코더 자체는 초기에 한 번만 생성되나요? 계속 업데이트 되는 건 그니까, 아니고? 어, 초기에 한번 생성된다는 게 제일 처음에 생성이 되고 그냥 그대로 사용하냐는 혹시 네, 말씀이신 걸까요? 네, 네, 네. 저는 그거를 음, 이게 저는 그 오토 인코더를 통해서 인베딩을 먼저 생성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음, 우선 파라미터는 계속 업데이트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음. 음, 이게 인베딩 러닝, 이 그림을 보면 인베딩 러닝도 나눠져 있고, 다 구분을 음. 한 거 보면, 뭐, 이 오토인코더는 따로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음. 사실 제가 그렇게 그것까지는 생각을 잘 못 해봐서 정확히는 말씀을 네. 못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그 지금 올드 뉴를 나눠서 대응을 하는데 기존의 데이터들에 대한 학습 정보는 오토 인코더에 의해서 학습된 파라미터 정보를 레귤라이제이션 해서 사용을 한다라고 보면 되나요? 어, 네, 그렇게 생각을 그러니까 했습니다. 네, 레귤라이제이션 하는 대상 모델이 오토 인코더인 거죠. 따로 그러니까 오토 인코더 이외의 다른 베이스 백본은 아니고. 네. 네. 네, 혹시 다른 학생들 또 질문 있어요? 질문 없나요? 그 시험에서 스냅샷이 5개가 사용이 됐는데 모든 데이터셋에 대해서 저렇게 5개를 그 데이터셋 자체가 그 지금 4가지 데이터셋 자체가 각 데이터셋별로 스냅샷 5개씩을 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가? 아니면 스냅샷 5개로 맞춰가지고 모든 데이터셋을 이 저자들이 그렇게 구성을 한 건가요? 아, 원래 이 데이터는 그냥 스냅샷이 아예 음,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고, 그냥 음, 저자들이 5개로 맞춰서 생성을 한 것 음. 같습니다. 그게 스냅샷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셋들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아예 스냅샷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는 템포럴 그래프 같은 데이터는 그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을까요? 이 데이터셋은 저자들이 시간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잘라서 썼다는 거죠. 시간의 흐름이 음, 원래 존재하는 데이터는 아닌 것 같고, 그 음, 앞에 보면 랜덤으로 10개를 샘플링을 음, 했다고 했는데, 그냥 무작위로 10개 선택해서 이걸 이렇게 조금씩 확장해 나가는 방식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없어요? 네, 발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